지금도 생강차를 매일 드시고 계신다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20년 넘게 식생활과 체질 변화를 연구하면서 생강차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특히 눈이 뻑뻑해지고 목이 자주 잠기고 괜히 더 피곤해진 분들이라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식생활 연구소에서 20년간 식재료와 체질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박민지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생강차만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재료도 드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는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알고 계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내 몸 상태가 생강과 맞아야 한다는 점이죠.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계속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생강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뜨겁고 매운 재료입니다. 그래서 몸이 차갑고 순환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미 몸이 건조하거나 열이 많은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 부쩍 눈이 뻑뻑하고 입이 자주 마르고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나요? 그런데도 건강하려고 생강차를 매일 챙겨 드신다면 지금 당장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몸이 이미 건조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여기에 생강차까지 더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이 자주 칼칼하고 헛기침이 나와서 생강차를 찾으세요. 목에 좋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목점막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매운 성질의 생강을 계속 넣으면 자극만 더 심해지거든요.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생강차를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강이 기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 생강은 기운을 보충하는 재료가 아니라 발산시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강차를 마시면 오히려 더 지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생강차가 이렇게 조심해야 할 차였나 싶어서요. 하지만 잘못된 건 생강차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모르고 마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생강차를 마셔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요즘 생강차 마시고 나서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누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목이 자주 칼칼해서 건강해지려고 생강차를 매일 챙겨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따뜻해서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너무 건조해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요즘 입이 자주 마르고 피부도 당기는 느낌 있으시냐고요. 그랬더니 맞다면서 그것도 나이 탓인 줄 알았대요.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분은 이미 몸이 많이 건조한 상태였고 거기에 생강차를 매일 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생강차가 나쁜 게 아니라 이분의 몸 상태와 전혀 맞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생강은 원래 매운 성질이 강해서 몸속 수분을 증발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건조한 분이 매일 마시니까 증상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강차를 당장 끊으라고 했어요. 대신 구기자차나 결명자차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성질의 차로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도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차를 바꾸고 마시는 횟수를 줄이자 몇 주 안에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건강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아는 분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무조건 따라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식재료는 약이 아니에요. 내 몸과 맞아야 비로소 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차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정확한 체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생강차가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눈, 코, 입, 피부장까지 쉽게 마르는 체질은 기본적으로 몸에 수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건조한 환경에 있어도 금방 불편해지세요. 입술이 트고 눈이 뻑뻑하고 목이 칼칼해지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생강차를 매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강은 원래 따뜻하고 매운 성질이 강한 식재료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온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몸속 수분을 증발시키는 작용을 해요. 건강한 사람이 적당히 마시면 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건조한 사람이 마시면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국내 체질 연구 자료에서도 건조 성향이 강한 사람은 매운 성질의 식재료에 민감하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몸의 수분이 줄어드는 시기라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생강차를 습관처럼 마시면 건조증이 급격히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67세 김영숙님은 눈 건조와 변비가 원래 심하셨어요. 그런데 몸에 좋다고 해서 생강차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셨대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눈이 더 뻑뻑해지고 변비는 더 심해졌어요. 거기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까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경우는 전형적인 건조 체질인데 거기에 생강차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 말라가면서 불면과 두근거림까지 온 겁니다. 저는 바로 생강차를 끊고 구기자차로 바꾸라고 했어요. 구기자는 생강과 달리 촉촉하고 부드러운 성질이라 건조한 분들한테 잘 맞거든요. 이런 경우 생강차는 줄이고 구기자차처럼 부드러운 차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오미자차나 결명자차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따뜻하다고 무조건 좋은 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봐야 해요. 여러분은 요즘 입이나 눈이 자주 마르지 않으신가요? 목 이물감, 헛기침, 목 잠김이 잦다면 이미 점막이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예요. 공기가 건조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반응하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생강차를 계속 마시면 점막이 더 자극받습니다. 생강이 매운 성분이 목을 지나갈 때 순간적으론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점막이 더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목점막 자극과 매운 성질 음식의 상관관계를 다룬 해외 보고에서도 지속적인 자극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인후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목이 예민한 상태에서 자극적인 생강 성분이 계속 들어가면 증상이 나아지기 어려워요. 72세 이정호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목이 자주 잠기고 헛기침이 나와서 생강차를 마셨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목점막이 이미 많이 예민한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매운 생강을 매일 넣으니까 자극만 더 받은 거죠. 저는 생강차 대신 배와 도라지 성분이 들어간 차를 권했어요. 배와 도라지는 목을 촉촉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럴 땐 배와 도라지 성분이 들어간 차가 더 편안합니다. 또는 따뜻한 보리차에 꿀을 조금 타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생강차를 계속 마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에 항상 뭔가 걸린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생강차는 잠시 멀리하세요. 생강은 기운을 모으는 재료가 아니라 발산시키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강은 몸속에 정체된 것을 풀어주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이 무겁고 순환이 안 될 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기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기운을 더 빼앗아갈 수 있어요. 전통 식생활 연구에서도 기력이 약한 상태에서 발산성, 식재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로가 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기운 자체가 약해지는 시기라서 더 조심해야 해요. 생강차를 마시면 처음엔 따뜻하고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기운이 더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69세 박순자님이 그랬어요. 평소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생강차를 챙겨 드셨대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오히려 더 축 처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더 힘들고 낮에도 계속 졸린 거예요. 이분은 기력 자체가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이럴 땐 생강처럼 발산시키는 재료보다 기운을 보충해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기운이 부족한 분들은 대추차처럼 부드럽고 달큰한 차가 맞습니다. 대추는 기운을 보하는 성질이 있어서 피곤한 분들한테 좋아요. 피곤할수록 자극적인 차를 찾게 되는 습관을 조심하세요. 생강차처럼 강한 맛이 나는 차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자극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운을 더 소진시킵니다. 차를 마시고 나서 더 힘들어진 적 없으신가요? 위산 분비가 많은 상태에서는 생강이 자극이 됩니다. 생강은 매운 성질이 있어서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요. 건강한 소화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소화를 돕는 효과가 되지만 이미 위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독이 됩니다. 위 자극과 매운 식재료 섭취에 대한 해외 자료에서도 속쓰림 악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생강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다면 생강차는 피하는 게 좋아요. 74세 최영수님은 원래 속이 자주 쓰리는 편이셨어요. 그런데 소화에 좋다고 해서 생강차를 매일 마셨대요. 처음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속쓰림이 더 심해지고 가슴이 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밤에 누우면 신물이 목까지 올라오는 증상도 생겼대요. 이분은 위산이 이미 많은 상태였어요. 거기에 생강차를 더하니까 위벽이 더 자극받고 위산 분비가 더 늘어난 거죠. 저는 바로 생강차를 끊고 보리차를 상온으로 마시라고 했어요. 보리차는 위를 진정시키고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리차를 상온으로 마시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뜨거운 차는 위를 더 자극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드세요. 소화에 좋다는 말만 믿고 생강차를 계속 드시지 마세요. 생강차 마신 뒤 속이 더 쓰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생강차를 피해야 하는 경우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강차가 약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제 생강차가 도움이 되는 정확한 타이밍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기 초기에 목이 칼칼하고 오한이 느껴질 때가 있죠. 이때는 몸의 방어 반응이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생강차 한 잔을 따뜻하게 마시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몸을 데워주고 면역 반응을 도와주거든요. 국내 식생활 연구 자료에서도 감기 초기의 온열성 식재료를 활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몸이 으슬으슬 춥고 콧물이 맑게 나오는 초기 단계에 효과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염증이 오래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이 붓고 열이 나고 가래가 누렇게 나온다면 이미 염증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이럴 땐 생강차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 걸린 지 하루 이틀 안에만 짧게 활용하시고 하루 한 잔 정도로 짧게 활용하세요. 계속 마시면 목이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요. 감기 올 것 같은 순간 느껴보신 적 있죠? 바로 그때가 생강차 타이밍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속이 쓰리지는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배가 묵직한데 신물이 올라오거나 속이 타는 느낌은 없는 상태요. 이런 경우는 위액 분비가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생강차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강이 매운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더부룩하지만 속쓰림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에요. 속이 조금이라도 쓰리거나 타는 느낌이 있으면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식후에 소량만 마시는 게 중요해요. 공복에 마시거나 너무 많이 마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한 잔 정도만 천천히 드세요. 속이 타는 느낌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세요. 소화 안 될 때 속이 쓰리진 않으신가요? 그 차이를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손발이 무거운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몸에 습기가 많고 순환이 잘 안 되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의학에서는 습담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생강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속 습기를 제거하고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습하고 잘 붓는 체질에는 적합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조한 증상이 함께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붓기도 하지만 입도 자주 마르고 눈도 뻑뻑하다면 생강차는 맞지 않아요. 순수하게 습하기만 한 체질인지 확인하려면 며칠간 반응을 보며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잔씩 마셔보고 붓기가 줄어드는지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만약 입이 마르거나 잠이 안 오는 증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며칠만 시도해보세요. 평소 기력은 있는데 순환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운동하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고 개운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기운 자체는 충분한데 그게 잘 돌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에 생강차가 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막힌 곳을 뚫어주고 기운이 잘 돌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운동하고 나면 더 지치고 기운이 빠지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력 자체가 부족한 상태라서 생강차가 오히려 기운을 더 소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동한 날만 선택적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에 한 잔 정도 마시면 순환에 도움이 되고 회복도 빨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마실 필요는 없어요. 몸 상태를 보면서 필요할 때만 활용하세요. 운동하면 몸이 더 가벼워지시나요? 그렇다면 운동 후 생강차를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긴장을 오래 하면 기운이 막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자주 나오고 뭔가 체한 것처럼 불편한 상태요. 이건 기가 정체된 상태인데 이럴 때 생강차가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생강차만 계속 마시면 나중엔 효과도 없고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지 않을 때 한두 번 정도만 마시고 근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속쓰림은 없는 상태라면 식후에 한 잔 정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생강차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지 근본 해결책은 아니니까요. 생강차를 마실 때 꿀이나 대추를 함께 넣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건조한 체질이라면 꿀을 조금 넣으면 생강이 매운 성질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대추를 함께 넣으면 생강의 발산 작용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습한 체질이거나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꿀이나 대추를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단맛이 습기를 더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체질과 상태에 따라 생강차를 마시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강차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몸에 좋다는 상식만 믿고 매일 마시면 오히려 건조해지고 피로해지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강차는 맞는 건강차가 아니에요. 내 몸 상태에 맞을 때만 약이 되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눈목 위장이 더 예민해지고 기운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 체질인 분들이 무작정 생강차를 매일 마시면 눈이 뻑뻑해지고 잠이 안 오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목이 예민한 분들은 헛기침과 이물감이 더 심해지고요. 기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더 지치게 됩니다.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도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계속 마신다면 몸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재료도 내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대로 맞춰 마시면 감기 초기에 도움을 받고 순환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춥고 감기 기운이 올라올 때 하루 한 잔 정도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요. 소화가 안 되는데 속쓰림은 없는 경우에도 식후 소량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몸이 잘 붓고 순환이 안 되는 체질이라면 적당히 마시면 부기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 순환을 돕고 싶을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짧게 적당히 상태를 보면서 마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단 한 가지는 생강차를 계속 마시기 전에 내 몸 상태부터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 눈이나 입이 자주 마르는지, 목이 칼칼하고 헛기침이 나는지, 속이 자주 쓰린지, 기운이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생강차는 당분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구기자차, 결명자차, 보리차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성질의 차로 바꿔보세요. 만약 이런 증상이 없고 몸이 차갑고 순환이 안 되는 느낌만 있다면 그때 생강차를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처음부터 매일 마시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하루 한 잔씩만 마셔보세요. 그러면서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지 관찰하셔야 합니다. 눈이 건조해지거나 잠이 안 오거나 속이 불편해지면 바로 중단하세요. 차는 약이 아니에요. 매일 똑같이 마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몸 상태에 맞춰서 필요할 때만 마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미 몸이 건조해지는 시기라서 생강차를 더욱 조심해야 해요. 건강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내 몸을 아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좋다는 것만 따라하지 마시고 내게 맞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건강한 습관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생강차를 마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매일 마시면 좋은 차와 피해야 할 차를 체질별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건조한 분들한테 맞는 차, 습한 분들한테 맞는 차, 소화가 약한 분들한테 맞는 차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강차 마시고 불편했던 경험이나 반대로 도움받은 경험,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